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해결되지 않고 상품권 등의 지원금으로 돈을 풀어주고 있고요. 세금까지 올린다고 하는 상황. 좀 악재라고 봐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안정적이고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순위가 더 높은 국가들의 환율을 보면요. 브라질의 헤와라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개인들도 브라질 국채를 알 정도로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헤와라 환율을 보면은 12년 전에 1달러에 2 헤와라에서 현재 5.5 헤와라로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루피입니다. 12년 전에 1달러에 55 루피에서 지금은 86 루피로 급등을 했죠. 달러가 망한다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된 게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달하니까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이제 1400원대를 육박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원화와 달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은 환율보다 더 먼저 하락을 했고 최근 반등도 미미하죠. 이 말은 달러의 움직임보다 원화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가볍다는 거고 원화 가치의 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언론에서 미국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최근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협상으로 아직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죠. 미국에서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요. 친미 국가들은 지금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죠. 또한 브라질은 관세를 50% 부과하는 등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내용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미국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거 절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게임이다.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이야기까지 서서히 나오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주주 요건 10억 원인데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최근 아파트 한 채도 수도권 쪽 가면은 10억 원 넘는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전국에 돈 많으신 분들이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하면은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민주당에서 의도하는 거는 매도하지 말고 장기 투자해라는 거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짜서 분산 투자하라는 의도로 생각 드는데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할 때 포트폴리오 가치 투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 계좌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 장기 투자해도 꾸준히 수익 난다고 보여주는데도 대부분 좀 몰빵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 개인들은 거의 안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경영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업 경영을 경직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떠나게 되겠죠. 지금 삼성, 롯데, 현대 등에서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호황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8%로 하향시켰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왜 좀 중요시 여기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으면서 무역 적자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게 넘겨줍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무역 흑자를 만들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무역협회나 관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조건 문재인 때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역 적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다시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무역 수지를 보면 작년에 수출이 7월 20일까지 전년 대비 9.9%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0.2%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을 전혀 못했다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선박이 172%나 수출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박을 제외하면은 경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및 대외 채무를 보겠습니다. 단기 외채는 1년 이내 외채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총 외채에 비해서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에 총 외채가 증가를 하는데 반해서 외환 보유액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금은 줄어들고 부채가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인데 2025년 1분기, 2분기에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외환 파생 상품 증가와 현물환 증가가 눈에 띄네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기도 했을 거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다시 매입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에 투기적인 자금도 들어오면서 거래 금액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에 수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신 자료는 설비 가동률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전보다 더 나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재고 수지를 보면 202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 지수 감소하면 기업들이 제품을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 자료는 신규 주문으로 관세 이벤트로 주문이 많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 세 개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 기업들의 생산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거나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금리를 인하하여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미국은 경제 호황이 이어지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에 저는 꼭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